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오늘도 여러분과 1시간 소통하면서 시장 전략 잡아 드릴게요. 시장 살펴보면 영랑은행의 호재로 시장 반짝 오르더니 다시 막판에 지정 확정 리스크로 상승 탄력 둔합니다. 제 계좌도요. 장 초반에 좋았는데 막판 들어서 손실로 전환됐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함께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종목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바로바로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봐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먼저 그 방법부터 차례차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채팅창이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여기다 댓글 쓰는 거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맞습니다. 댓글창에 종목에 관련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통해서 또 여러분들 전략 잡아드릴 거고요. 문자가 편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문자는 특히나 또 특별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문자 참여도 해보시기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건당 100원의 유료 비용이 발생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가장 궁금한 부분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기사들을 좀 봐야겠어요. 왜 막판에 시장이 이렇게 상승 탄력 둔화된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다양한 기사들 접해볼 수 있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요. QR코드를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영어 링크 나올 거예요.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에서 관련돼서 필요한 뉴스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략 잡으실 때, 매매하실 때 노란 톡방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전문가님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전문가님 만나러 가볼까요? 렛츠 고! 자, 매일 오후 6시면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저희의 고민을 또 해결해 주실 해결사분을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시장의 오필승 전략을 제시해 주실 오진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왠지 필승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승. 좋습니다. 시장 필승 전략을 좀 잡아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듣고 싶어요. 네, 오늘 시장
시장 정말 예민 보스 우리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네요. 네. 네, 앵커님 머리처럼 오늘 차분하게 시장이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너무나도 변동성도 컸고요. 맞아요. 정말 쿡 찌르면 쿡 올라갔다가 또 훅 누르면 훅 내려갔다가 이런 큰 변동성을 정말 강하게 보여줬죠. 아무래도 시장이 좀 많이 하방으로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의 호가창을 보시더라도 텅텅 비어있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쉽게 올라가기도 했다가 하지만 빠지는 건 역시도 정말 무서운 속도로 빠졌던 것처럼 요즘 시장만큼은 우리가 그 변동성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민 보스의 시장이었다. 한 줄 평을 딱 해주셨는데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진짜 예민했는지 그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좀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저도요. 기대를 했던 게 제가 또 우리 짱앵커님과 방송을 하는 날에는 시장이 네. 좋았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네, 오늘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으려나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쵸. 오전까지는 잘 유지를 해주다가 왜냐하면 영국에서 또 좋은 소식 하나가 들어왔죠. 영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이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습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국채금리도 밤 사이에는 크게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그동안 시장이 워낙 좋은 소식을 찾기가 힘들었고 암울했다 보니까 이 소식 하나에도 굉장히 크게 환호를 했습니다. 미국장 급등하며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우리 시장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민 보스 굉장히 작은 소식 하나에도 크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빠지는 건 역시 가팔랐습니다.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이 되고 있죠. 더군다나 어제 나왔던 얘기기는 한데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장 시작했지만 오후장에 러시아 관련 기사가 한 번 더 등장을 했습니다. 아직은 매크로 상황이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심할 상황이기도 한데요. 특히 러시아에서 방사선 피폭 예방을 위해서 요오드를 대량 주문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의도를 요오드를 왜 구매했는지 이 내용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요오드 같은 경우는 방사선 피폭 예방 약품인데 대량으로 긴급 구매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핵전쟁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시장이 오후에는 한번 무너지는 모습. 크게 상승장을 계속 보여주다가 막판에 빠지면서 거의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상승 마감이기는 하지만 아쉬웠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불안감은 높아지는 듯하죠. 수급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돈도 많은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매수할 돈이 많으실까요?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오늘만큼은 선물, 현물 모두 이 매도세가 쏟아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사들도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인버스, 곧버스에 베팅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대응은 미리미리 하자라는 거요. 노란톡방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오랫동안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진작에 일찍 미리미리 대응을 하셔야 하고 뒤늦게 지금 와서 좀 매도에 동참을 하는 거는 우리가 투매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더 올라간다 이것과 무관하게 제가 시장 차트를 보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투매 구간, 즉 침체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면 우리가 결과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침체 구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매 구간에 동참을 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가장 봐야 될 것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정리해 드렸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가장 속 썩이는 종목들도 시원하게 저희가 전략 잡아드릴게요. 이 아이는 왜 이럴까요? 이 종목은 왜 안 갈까요? 여러 가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문의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략 세부적으로 잡아드릴 거고요. 또 선물까지도 푸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유튜브 보면서 채팅창에다가 신청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퇴근 시간이어서 핸드폰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채팅창에 가장 고민됐던 나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그 종목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또 상담 받아보도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질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상담 119 오후 6시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필승 전략을 세워주실 것 같네요.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샵 3772번 문자 남겨주시고 너티브에도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럼 문자 사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706번님 사연입니다. 오진승 전문가님 수고 많으세요. LG전자 들고 있고요. 88,000원에 20% 비중입니다. 계속 들고 가야 할지 이게 고민인데요. 상담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자, 88,000원이면 소폭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한데 주가가 계속 밀리니까 그게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안 밀리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들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워낙 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고요. 네. 근데 뭔가 로봇 관련 산업들 잘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로봇 관련 사업, 특히 LG전자가 최근에 뭐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가 로봇 섹터, 로봇 테마에 대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기는 그쵸. 합니다. 그래서 테마적인 부분보다는 LG전자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로봇이고 또 LG전자의 본업들, 여러 사업들에 대한 그 성장성 함께 볼 수 있겠지만 주가가 좀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함께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행히 매수가가 88,000원에 20%십니다. 88,000원이라는 매수가는 사실 아주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 상황에 맞게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 하락과 함께 낙폭이 또 적은 폭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요즘 시장, 내일이면 또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의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 발표가 있기도 한데 조금 있으면 실적 발표 시즌 또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LG전자가 최근에 좀 약세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 TV 수요가 악화되면서 TV 업황이 좀 악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실적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LG전자에 작용을 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뭐니 해도 저는 어찌됐든 시장 영향이 가장 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목 자체에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개별 이슈에 대한 악재를 심각하게 고려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시장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종목 자체가 대형주입니다.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당장 며칠 안에 수익을 내겠어요.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전자 월봉상 흐름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이라기보다 과하게 낙폭을 키운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고점에서 이런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제가 안타깝지만 시장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좀 매도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 가격대죠. 시장 낙폭이 커지고 나서 이후에 만들어졌던 8만 원대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아주 침체되고 LG전자 역시도 일봉 흐름 보시면 침체권, RSI 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와 스토캐스틱 지표 역시도 침체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했을 때 결과가 좋았던 적은 거의 없어요. 어찌됐든 침체가 되고 나면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는 일시적인 반등은 나오기 마련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시장 영향을 고려하시면서 조금 지켜보시다가 88,000원 매수가까지 오는 거 어렵진 않을 듯합니다. 대신 전제는 시장이 바닥을 잡는다는 전제 하에요. 시장이 어느 정도 힘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9만 원대 정도는 정말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반 정도 물량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마음 편하게 10만 원대 2차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영향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잡아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흐름을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시장이 지금 2170포인트 이 자리 놓여 있는데 그래도 2100포인트를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즉 최근 흐름에서 바닥을 잡는다는 전제하에 LG전자 역시도 과거에 만들어뒀던 이 매물대 중에서 대략 7만 원대 라인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고점에 좀 매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LG전자를 좀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사연 문자로도 받아볼게요. 8008번님 후성 들고 계시네요. 매수가를 살펴보니까 11,500원에 비중 15%인데 매수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투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오늘 장중에 좀 매수를 하신 것도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종가는 12,050원. 그래서 손실폭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님 보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수익권에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이 후성을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이 좀 긍정적으로 먹힐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2차 전지 반도체 지금 섹터 이 상황 속에서 매수 가능한 게 좀 보시는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2차 전지 일단 최근에는 굉장히 핫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 추세가 바뀌면 저는 또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그쵸. 때문에 지금 수익 중이에요. 일단 맞아요. 수익 중인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참 물론 소액이지만 작은 퍼센트지만 그래도 마음의 기쁨이죠. 안정을 맞아요 찾을 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15%인데 굳이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정 라인을 지켜주는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후성 특히나 뭐 대장주로도 과거에 움직였었고 굉장히 기업적인 모멘텀 역시도 2차 전지 중에서 강하게 작용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도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를 해줬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배로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컨센서스상 영업이익 역시도 거의 3배가 넘게 당기순이익 모두 가파르게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 것만큼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서도 물론 아니죠. 최근에는 하락을 했지만 뭐 일정 부분 2차 전지 수혜를 받아가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후성 이런 탄소 배출, 친환경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친환경 2차 전지 최근 상승과 실적 역시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즉 주가가 뭐 아주 위험하다 이런 차원보다는 추가 매수 없이 가지고 있는 물량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후성 같은 경우는 월봉상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과거에 2017년부터 고점들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약 5번 정도 보이네요. 윗꼬리를 달거나 툭툭 치면서 강력한 저항 라인을 약 12,000원 구간에서 만들어줬습니다. 딱 지금 가격대죠. 자, 그러다가 이 후성의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이 강력한 저항대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저항대를 돌파를 하는 순간 가격 역시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죠. 이번에 상승을 가파르게 하게 되면서 역시나 빠르게 오른 만큼 하락폭 역시도 가파르게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이전의 저항이었던 월봉상 거의 한 5년 동안 저항을 만들어줬던 구간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 60월선 북은 12,000원 초반대, 11,000원대 후반대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시장의 영향을 안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빠진다, 말도 안 되게 빠진다라는 거는 뭐 다시 한번 2,100포인트를 깨고 뭐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60월선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즉 11,5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가지고 있는 물량은 기술적 반등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11,500원 지켜준다면 60월선에서 반등 가능하고요. 반등한다면 일봉상 우리 목표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 대략 17,000원 초반 정도가 일차적인 저항대 될 수 있겠고요. 올라온다면 위쪽에 있는 120선과 241선은 조금 더 강력한 저항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횡보했던 구간들 매물이 꽤 많이 쌓였던 구간인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7,500원 돌파 시에는 19,000원 후반까지 2만 원대 초반까지 2차 목표가 정해보고 대응할 수 있겠지만 시장 영향 함께 보면서 월봉상 강력한 지지 라인인 12,000원 구간은 이탈하지 않는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또 대응 전략 후성에 대해서 잡아드렸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는 저희가 선물 또 넉넉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5706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저희 선물로 드릴 거고요. 8008번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립니다. 두 분은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이 됐습니다.
꼭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한 달 내로 저희가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서 뉴스 관련한 주식 기사들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해 주시고요. QR코드 스캔해 주세요. 바로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데 오진승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주식 기사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사연들도 많이 올라왔네요. 오랜만에 헐크님과 찬이님, 태진방님 반갑습니다. 의영님, 센조님도 오셨는데 그러면 오늘 마셜님의 사연 좀 볼게요. 마셜님께서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 저희 신청해 주셨거든요. 11,000원이고 지금 5% 비중이다라고 해주셨어요. 처음으로 저희 방송을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마셜님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잔고가 좀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또 아주 긍정적인 글로벌 LNG 발주량이 역대 최대 규모를 좀 경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선 화인텍에게는 아무래도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지금 사실은 8월 달에 나온 기사니까요. 9월, 10월 지금 사실을 봐야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련 LNG 관련 성장 기업들을 눈여겨봐도 괜찮을런지 정관님 주가 차트를 좀 보아하니까 지금 전문가님 이 시청자분은 소폭 좀 손실권에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다. 지금 비중을 좀 더 축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요 정도 손실권이고 비중이 5%셔서 사실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종목들을 제가 쭉 보니까 시장은 안 좋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는 빠졌지만 맞아요. 기업만큼은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들 많이 질문을 주셔서 저 역시도 답변을 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지가 않네요.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편하게 해주세요. 네, 일단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는 기업적으로 제가 또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NG 중에서도 세계 유일, 우리나라에서 유일도 아니고 세계. 네, 세계 유일하게 이 초전 보냉제를 또 다루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도 실적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LNG 관련주들이 뭐 그런 안정적인 흐름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동성화인텍 역시도 최근에 뭐 경기가 좋지 않다, 기업들 실적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 2분기까지의 실적 양호한 흐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해 컨센서스 역시도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 없는 수준.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살짝 줄어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가에 아주 크게 뭐 악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동성 화인텍 역시도 차트 보면서 또 가격 전략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흐름이 또 보이기도 하죠.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지수는 시장 지수 차트는 뭐 신저가를 쓰고 온갖 움직임을 다 보였지만 시장의 1000종목이 넘게 지금 52주 신저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계좌에 한 3, 4개만 담고 있더라도 4종목 중에 몇 개는 신저가 종목인 그런 상황인데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 잘 유지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 이 박스권 흐름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모습 보여줬고요. 최근에도 역시 9월 달에 시장이 빠지면서 뭐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낙폭 자체가 시장 대비해서는 아주 크지는 않았고요.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하단 역시도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일단 시장이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하단 10,000원대 구간만큼은 지켜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단 같은 경우도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단 부근에서도 일단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가 11,000원이시기 때문에 크게 욕심을 내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 중간 부근에 있는 12,000원 구간도 지속적으로 고점 구간 몇 번 만들어주고 매물이 어느 정도 쌓여 있구나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2,000원 부근에서 나는 길게 보기 싫습니다. 변동성이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비중 적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셔도 좋겠고요. 저는 비중이 좀 적지만 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흐름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시장 변동성 감내해서 2차 목표가인 13,000원 초반대까지 가지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제가 10,000원대는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시장이 크게 변동이 없었다라는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이 변동이 커진다면 뭐 이 역시도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다라고 하더라도 2020년 재작년에 만들어뒀던 이 저점 라인대만큼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로 비중이 적으시기 때문에 평단을 낮추시고 단기 기술적 반등 구간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건지 중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보실 건지에 따라서 추매 전략 혹은 짧은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마샬님의 좀 전략대로 이행해 보시면 좋을 거가요. 둘 중에 아무거나 또 편한 걸로 전략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유튜브 하나만 더 볼게요. 제이님 모셨는데 액션 스퀘어 봐드리겠습니다. 매수가를 살펴볼까요? 지금 4,200원에 30% 비중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유라고 하시면서 눈물 표시가 있네요. 자, 액션 스퀘어가 오늘 모바일 게임 삼국 블레이드 5기의 초원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게 저는 게임을 해보진 않았지만 또 반응들이 이렇게 게임이 출시가 됐다 하면 주가도 사실은 오르거나 아니면 좀 반응하기 마련인데 오늘은 사실은 좀 빠졌거든요, 전문가님. 네. 그럼 그에 반면 뭐 크래프톤, NC소프트, 펄어비스는 그래도 좀 빨간불 피면서 거래를 좀 맞췄어요. 대체적으로 좀 게임주에 대한 업황과 더불어서 액션 스퀘어를 좀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게임주, 특히나 이 성장주에 속해 있다 보니까 시장 하락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그쵸.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하죠. 작년에는 사실 게임주가 거의 대장격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 역할을 맡았는데 최근에는 금리 인상 우려에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거의 실적을 보시면 좀 적자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자가 많고 기업에 돈이 조금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대출에 대한 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폭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 상장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공시인데 상장일이 오늘이었어요. 9월 29일 기준으로 추가 상장 주식이 있었고요. 2만 주가 오늘 상장이 됐다라는 공시가 있었고요. 제가 방금 체크를 해보니까 이 행사가액이 1,565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아무래도 거의 뭐 반 정도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시장의 영향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크게 그 전환 가액에 비해서 상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타격은 없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상장일이 추가 상장일이 넘어갔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액션 스퀘어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게임주 중에서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뭐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자 부분 자체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주에 속하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상승은 필요하다라는 거. 대신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 시총의 큰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타격이 컸던 만큼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주도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시장이 바닥을 잡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상승을 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중이 적었다면 제가 추가 매수까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추가 매수 없이 있는 비중으로 상승세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도 월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60월선을 돌파를 하면서 사실 작년 흐름까지 봤으면 제가 와, 이 종목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차트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의 여파를 피하기는 어렵죠.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60월선 이탈을 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살려주고는 있지만 뭐 크게 거래 대금이 동반되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질 않고 있죠. 다만 흐름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뭐 아주 불안한 위치다 이런 점은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즉 매수가 4,200원 일봉상 봤을 때는 아 이거 언제 가나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지만 월봉상 봤을 때는 사실 살짝만 반등을 해주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는 권장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120선과 61선 그리고 241선 이 장기 이평선들 사이에 갇혀서 방향을 위로 잡을지 아래로 잡을지 탐색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방향성 잡히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240선을 돌파를 한다. 자, 여기가 딱 4,500원 뭐 대략 매수가 위쪽 구간이시네요. 일단은 단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241선 부근 한 4,400~5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반 이상 비중을 덜어내시고 수익 실현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잔량으로 240선 돌파하고 한번 시세가 한 차례 나와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시장을 함께 전제를 할게요.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60선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3,500원 이탈하지 않는지 보셔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투매에 동참할 구간은 아니지만 3,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시장 역시도 조금 불안할 수 있겠고 그리고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은 좀 더 해주시기 바랄게요. 제이님, 액션 스퀘어에 대한 이야기 전략들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에 관련된 궁금증도 있으시겠지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관련한 주식 기사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정말 주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절실합니다 하는 게 요즘 시점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이태우 전문가의 이선생 주식학 개론을 통해서 똑똑한 투자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자,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장 속에서 항상 가슴만 조마조마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젠 강심장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략 탄탄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한숨 푹 내쉬면서 그리고 이제 전략 잡고 내일 파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너튜브 이데일리 TV를 통해서도 댓글창에 종목 고민 올려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자 보도록 할까요? 1403번님 사연 보도록 할게요. 세경 하이테크 들고 계시네요. 14,150원이 지금 매수가고요. 비중은 한 25% 정도 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와, 1403번님 일단은요. 너무너무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수익 내기 진짜 어려우셨을 텐데 수익 너무 축하드려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폴더블 갤럭시 Z4, 갤럭시 Z 플립 4 전 세계적으로 인기 끌게 되면서 이 세경 하이테크 역시도 보호 필름 요거 수혜받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오늘 16%대까지도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좀 이런 시장 속에서도 혼자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언제쯤 매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사실 최근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 그에 맞서서 세경 하이테크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네요. 너무 강해요. 네, 일단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한시름 놓으셨을 듯한데 저도 사실 휴대폰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데 네. 갤럭시 Z 플립 너무 예쁘더라고요. 놓치지 못하겠죠. 네, 최근에 또 휴대폰을 플립을 쓰고 있는데 세경 하이테크 기술력 직접 써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특히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 쪽으로 해서 이 폴더블 폰에 그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Z 플립 수요가 늘어날수록 수혜도 직접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는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갤럭시 Z 플립, Z 폴드 과거부터 얘기가 있기는 했지만 시장에서 아주 크게 주목을 할 만한 그런 이슈, 다른 이슈들에 조금 묻혀서 특히 시장으로 인해서 약간은 소외된 모습도 보여줬고 하지만 이런 폴더블 폰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저도 쓰고 있는 그런 좋은 휴대폰 만들었지만 다른 기업들 역시도 다른 휴대폰 기업들 역시도 이 폴더블 폰에 욕심을 내고 있는 모습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점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수요 역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점 역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이에 맞서서 이 덕분에 실적 역시도
최근에 계속해서 잘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이번 1분기, 2분기에는 약간 적자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부분이었고 특히 이번 분기에는 폴더블 폰이 굉장히 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분기가 저번 분기에 약간 적자가 났던 부분까지도 모두 만회를 해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의 흐름이 사실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역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나쁘지 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래량 없는 상태로 거래량 줄여가면서 낙폭은 키워가는, 고점은 낮춰가는 이런 모습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바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신호탄이긴 하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은 거래량이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최근의 흐름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 자체의 거래 대금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정말 찐반등, 우리 시청자분께서 큰 수익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은 조금 더 이 돈이 들어올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월봉상 흐름도 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작년 초까지, 올해 초까지 잘 지켜주고 있었던 요 20월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낙폭을 키우게 된 건데, 자, 이전에 지켜주던 라인대를 이탈을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오게 된다면 요 22,000원대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아주 길게 보더라도 저는 중장기 목표가 22,000원 구간 온다면 일단은 비중 다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뭐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정말 길게 가져가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빠르게 이 종목이라도 현금화를 하고 싶어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짧게 대응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일봉상 봤을 때 위쪽으로 매물 저항대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대응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16,000원 라인대 강력한 저항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16,000원대에서 1차적으로 비중 줄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000원 초반대는 22,000원대는 강력한 저항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더라도 이 구간은 2차 목표가로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신저가를 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당장에 뭔가 딱 라인대를 정하는 것보다는 요 전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추세 유지해줄 걸로 보입니다. 어제 만들어줬던 12,350원대 짧게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또 풀어서 세경 하이테크 긍정적으로 보시는 만큼 잘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827번님의 사연 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 우선주 들고 계신 분이네요. 지금 보니까 매수가가 59,246원, 50%다라고 하는데 물탈 시기가 너무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47,400원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지금 손실권에 계신 건데 삼성전자가 아닌 우선주를 들고 계셔서 이제 고민이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주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전문가님, 이게 뭐 내일 새벽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투자 축소를 좀 해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의견도 있지만요. 오늘 기사 보면 애플에서 TSMC 가격 인상 방침을 좀 거부하면서 주요 좀 고객사들이 삼성전자의 또 이런 가격 우위, 공정력으로 이제 삼성전자 좀 갈아타 볼까?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기사들도 있거든요. 네. 반도체에 관련된 긍정과 호재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렇게 이제 상존하는 만큼 삼성전자 우선주를 어떻게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랑 커플링해서 봐야 되는 건지 우선주, 본주를 따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와 우선주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커플링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쭉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커플링 되는 큰 흐름은 같이 하는 흐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업황, 또 삼성전자를 보려면 우리 시장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물타기 시점을 질문을 주셨어요. 맞아요. 일단은 중장기적인 시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제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시장이 빠질 때마다 정말 같은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수해도 될까요? 삼성전자 이제는 쌀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정말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저번 달에도 그랬고요. 저저번 달에도 그랬고요. 지지난달에도 그랬고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서 10년, 20년 정말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가시는 거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만큼 사실 삼성전자가 망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주가 역시도 지금은 10년, 20년을 봤을 때는 싼 가격일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길게 봤을 때는 모아가기에 괜찮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를 지금 당장 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단기 반등 나올 것 같아요. 당장 다음 달에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매수를 하셨던 분들께도 제가 이거 단타로 내일 당장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매수하신 거면 매도하셔야 합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 분명 매력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단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장과 함께 시장이나 여러 가지 경기 상황들 고려를 했을 때 지금은 아직까지 물탈 시점이 아니다. 제가 1년 동안 똑같은 말씀 드리네요. 아직까지 물탈 시점 아니다. 1년 동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시도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 그러니까 즉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는 좀 확실한 바닥 구간을 확인을 하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업황을 보더라도 당장의 반등을 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든 삼성전자 우선주든 오늘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2827님께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라면 단기 반등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췄다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도 괜찮겠죠. 자, 그렇다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시장 단기 반등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시장의 단기 반등 찾는 방법, 제가 지난주에 노란톡방에서도 쭉 강의를 해드렸는데 일단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침체권이 침체 구간이 끝나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 보면서 1차적으로 추가 매수,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 우리 시청자분께서 중장기로 이 기업 배당도 받고 우선주니까 투자를 길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신다면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하락 추세 구간 단 한 번도 최근 1년 동안 돌파한 적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도 안 되고요. 당장 수익 내기 원하시는 거면 삼성전자 매수, 저는 반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추세 전환되지 않았어요. 중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선 그어둔 이 하락 추세 완벽하게 돌파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략 61선 53,000원대 구간 돌파 필요하겠죠. 더불어서 업황 관련해서도 사실 반도체 지난번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업황 좋다, 디램 가격 계속 인상이 되니 많이 그런 얘기들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니까 업황 부진하다, 앞으로 수요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사 내용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릴게요. 시장도 그렇고요, 종목도 그렇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긍정적인 기사들 많이 나오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정말 안 좋은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시장은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주변에서 지금 최악이다, 너무 무섭다, 공포감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가득 찼을 때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삼성전자 역시도 어차피 망할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업황이 최악일 때, 최바닥 구간에서 그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직도 추세 전환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당장의 수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아직 물타기는 보류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 선물 드려야죠. 1403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그리고 2827번님 커피 교환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두 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이 됐습니다. 꼭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한 달 내로 상품 쿠폰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에 대한 기사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클릭하시고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다양하게 장중에도 기사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밤 11시입니다. 오늘 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통해서 열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전문가의 이선생의 주식학 개론을 통해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시장에 똑똑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The shuffle.
자,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진승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이런 시장 속에서도 좀 볼만할 종목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1순위는 항상 현금이다라는 그쵸. 거 전제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종목은 이루온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일단 이루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유무선 통신 관련주기도 하죠. 여러 가지 테마에도 엮이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뭐 애플페이 관련주로도 움직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었는데 과기부에서 5G나 6G 이런 이동통신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테마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워낙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이루온 같은 경우도 길게는 저항대가 대략 한 3,500원 부근에서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고요. 대신에 하단 역시도 탄탄합니다. 가장 많이 빠졌을 때 뭐 1,000원 구간에서 움직였을 때도 있고 1차적으로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간이 2,000원, 지지도 됐다가 저항도 됐다가 자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루온 같은 경우는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꾸준하게 좀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크게는 길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목을 한 건 주봉과 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최근에 일목균형표상 요 기준선과 전환선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회색 선과 초록색 선이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데드크로스 모양, 즉 기준선이 위쪽에 있었는데 최근에 전환선이 기준선을 뚫어주면서 일목균형표상의 골든크로스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즉 주봉상 큰 추세 일부 상방으로 돌려줬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구름대 역시도 선행지표인 구름대 역시도 두꺼운 음운에서 최근에 약간의 양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큰 추세를 돌렸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크게 횡보밖에 하진 않았죠. 길게 횡보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와중에 추세는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에 주목을 해볼게요. 240선이 가장 위에 있고요. 아래쪽에 120선, 뭐 단기 이평선들 쭉쭉 놓여져 있었던 역별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서 조금씩 장기 이평선들까지 정배열 초입구로 들어서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큰 추세 돌렸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2,9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죠. 1차 목표가 2,900원 잡아보고 손절가는 2,300원으로 잡아보겠고 일단은 현금 확보 잘 하신 분들, 현금 잘 가지고 계시고 뭐 요 종목도 함께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루온 정말 주가도 주식처럼 쫙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 전략 나가고 있어요. 매수가 내일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 라인 2,300원 전략 잡아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 시장 전략 좀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요, 전문가님 궁금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일단은 단기 바닥이라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뭐 추세 전환까지는 지금 바라지도 않아요. 뭐 급등 이런 거 몰라요.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하락만 하지 않고 오늘처럼 잘 가다가 고꾸라지는 이런 흐름만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단기 바닥에 대한 기준은 제가 방송에서 쭉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잘 체크를 하시면서 기술적인 부분 체크를 하시고 이슈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더불어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는데 벌써 내일이 9월 마지막 거래일이더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시간 가는 거에 이렇게 네. 놀라는 것과 별개로 참 소름은 돋지만 우리가 월봉이 마무리가 되는 이 월 말에는 항상 월봉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120월선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우리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월봉 흐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월봉 어떻게 마무리될런지 우리 시장 9월달 내일까지도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빠르게 달려온 또 이번 주 내일이 또 금요일입니다. 저희와 함께 6시 전략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내일은 노민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